정보라는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이제 파일이나 디렉토리에 관련해서 이제 살펴봤고, 자, 이번에는 이제 프로세스에 대해서 좀 살펴봅시다. 프로세스 정보. 그래서 프로세스 정보부터 볼게요. 자, 이번 내용들은 프로세스가 뭔지, 그리고 프로세스의 구조, 그리고 상태 변화, 그리고 우리가 프로세스를 식별하기 위해서, 프로세스가 가지고 있는 식별자,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프로세스를 식별할 수 있는지, 그리고 프로세스 그룹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프로세스는 이제 실행이 되면 그 실행 시간도 우리가 좀 측정을 할 수 있는데, 그 실행 시간도 어떻게 측정하는지를 좀 살펴보고, 그리고 환경 변수도 한번 살펴봅시다. 좀 이해를 좀 해봅시다. 자, 먼저 이제 프로세스 이해를 좀 해봅시다. 프로세스 이해를. 자, 프로세스는, 자, 지금 보는 것처럼, 그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 프로세스예요. 실행 중인 프로그램. 근데 우리가 좀 헷갈리지 말아야 될 거는, 그러니까 프로세스, 그러니까 이 CPU, 그러니까 하드웨어 장치 CPU하고 이 프로세스하고 좀 헷갈리지 말아야 되고, 자, 그리고 프로그램하고도 좀 구분을 좀 해야 돼요. 프로그램은 사용자가 컴퓨터 작업을 시키기 위해,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그 바이너리 파일을 우리는 프로그램이라고 그러죠. 쉽게 얘기해서 A.out, 그러니까 컴파일된 나온 결과물이죠.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보면, 자, 이 그림으로 보면 어, 이 소스 파일을 우리가 만들 거고, 그래서 이 컴파일을 하게 되면, 우리가 컴파일 할 때 옵션을 아무것도 안 주면 A.out이라는 파일이 만들어질 거고, 얘가 결국은 프로그램이 되는 거죠. 프로그램 되는 거고, 얘는 소스 코드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이 메모리에 올려서 이제 그러니까 한마디로 실행을 시키면 그때는 얘가 프로세스가 된다. 프로세스. 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메모리에 올려져 있고, 그리고 중앙 처리 장치가 CPU가 이제 이것들을 이제 실행을 시키겠죠. 어떻게 명령어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제 가져와서 실행을 시키겠죠. 자,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 정의를 조금만 좀 한 번 더 하면, 그래서 결국은 실행 중인 상태의 프로그램이다. 아까 방금 얘기했듯이 그렇게 되는 거고, 근데 또 프로세스는 메모리 공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만의 메모리 공간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CPU 레지스터. 왜냐하면 CPU에서 실제 실행되고 있기 때문에 CPU 레지스트에 대한 상태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으로 보면, 그림이 이제 컴퓨터 구조를 블록 다이어그램으로 좀 이 표시를 한 부분인데, 자, 그래서 프로그램은 하드디스크 안에 있는 게 실제로 프로그램이고, 그리고 프로세스는 지금 보는 것처럼, 이 메인 메모리와,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CPU인데, 메인 메모리와 CPU 위에서 실행되고 있는 실행되고 있는 상태를 우리는 프로세스라고 얘기를 한다. 자, 그리고 이제 스케줄링 엔티티 뭐 이 부분은 운영체제 시간에 아마 여러분들이 좀 그 학습을 했거나 좀 배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스케줄링 되는 단위예요. 스케줄링 되는 단위. 그러니까 CPU 위에서 실행될지 말지를 결정하는 그런 단위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어 그리고 각 리소스는 서로 그 충돌,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다 각자 이렇게 각각 분리가 딱 되어 있다라는 뜻이고, 이제 이 부분은 아마 조금 우리가 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크게 와닿지는 않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자, 그리고 프로세스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반드시 가지고 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래서 어떻게 되는지 마찬가지로 한번 봅시다. 프로세스의 구조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이제 이 부분이 아마 지난 시간에 그 C 언어 우리가 리뷰할 때 내가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했었는데 한 번만 더 살펴볼게요. 그래서 프로세스는 이와 같이 메모리에 올려질 때는 이와 같이 특정한 그 영역으로 좀 나눠서 그 메모리에 올려진다. 그래서 텍스트 영역과 데이터 영역, 스택 영역, 힘 영역, 이렇게 영역이 구분되어져 있고, 각 영역에는 이와 같은 각각 그 놓여져야 될 내용들이 이렇게 놓여진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프로세스 구조에 대해서 어,
조금 더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실습을 조금 해볼게요. 근데 이 그림은 앞에 있는 그림하고 이제 똑같은 동일한 그림이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C 코드를 자, 이 코드를 하지 말고, 이 코드를 하지 말고, 이 소스 코드를 그 타스크 언더바 스트럭처 타스크 언더바 스트럭처 점 C라는 이름으로 이 소스 코드를 한번 실행을 한번 시켜봅시다. 자, 동영상을 잠시 멈추고 이 소스 코드를 그대로 타이핑하고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다시 봅시다. 네. 자, 그래 이제 타이핑을 여러분들하고 했을 거고 타스크 점 C 하면 이제 실제로 타이핑을 하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소스 코드를 작성할 수 있겠죠. 네. 자, 이렇게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메인 함수가 있고 이제 이 코드에서 이제 특징들을 좀 살펴보면 메인 함수가 있고 자 그리고 메인 함수 안에는 이제 그 로컬 변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지역 변수 함수 안에 어, 이렇게 할당되는 선언되는 정의되는 변수들은 이렇게 지역 변수라고 해요. 지역 변수가 있고 자 그리고 출력을 하고 그리고 함수를 호출하죠. 근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설명할 때 함수 호출되면 그 함수는 어느 영역에 놓이냐 하면 함수는 다 스택 영역의 함수들이 놓인다. 그래서 함수들은 어 자, 그래서 그러니까 실제로 이 소스 코드 자체는 텍스트 영역에 있지만 함수를 실행하게 되면 익스큐션 하게 되면 그 익스큐션 되는 내용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 있는 변수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어디에 스택에 저장된다. 그리고 아마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었죠. 자, 그리고 이 부분은 뭐죠? 동적 메모리 할당을 했기 때문에 또 동적 메모리 할당하는 영역이 또 따로 만들어지고 그래서 출력하고 그래서 펑션 1에서 또 펑션 아마 2를 또 호출하고 그래서 이 소스 코드를 우리가 작성하고 이 소스 코드에서 실제로 하는 일은 뭐냐면 이 주소를 지금 다 출력을 하고 있죠. 주소를 출력하고 있고 자 그리고 여기서도 이 글로브 2 그리고 메인 함수와 펑션 1, 2라는 그러니까 함수의 이름을 여기다가 출력을 하면 그 출력해 주세요라고 하면 이 함수가 놓여 있는 주소가 또 이렇게 출력이 될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은 변수 앞에 이 주소 연산자를 넣어주면 변수가 있는 곳의 주소. 뭐 이건 우리가 포인트를 할 때 좀 살펴봤던 내용들이죠. 그래서 자, 이와 같이 소스 코드를 작성하게 되면 작성하고 실행을 한번 시켜볼게요. 네, 실행시켰어요. 자, 실행시키니까, 이 아까 그러니까 각각이 그러니까 메인 함수에 있는 로컬, 펑션 함수에 있는 로컬, 펑션 2에 있는 로컬이라는 게 그 함수 안에 있는 지역 변수이죠. 그래서 지역 변수들의 주소가 여기 쭉 나와요. 그리고 얘는 뭐예요? 다이나믹, 아까 동적 메모리 할당했죠. 그리고 얘는 어, 글로벌이라는 함수의 잠깐만요. 얘는 아까 뭐였죠? 출력이 그렇네요. 글로벌 변수의 주소를 출력을 한 거였죠. 그리고 이 세 개는 각각이 뭐냐 하면 메인 함수와 펑션 1, 2 함수를 가 있는 곳에 주소를 또 출력을 하라고 했어요. 어, 자, 뭐 혹시나 여러분들하고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함수는 함수 이름 자체를 여기다가 넣어주면 그 함수가 있는 곳에 주소가 되는 거예요. 함수가 있는 곳의 주소. 변수 이름하고 함수 이름하고는 조금 특징이 다르죠. 자, 그렇게 해서 출력을 해보니까 이제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렇게 나왔고, 잘 보면 이 메인 함수 안에 있는 지역 변수들은 어디에 놓이는 거예요? 스택 공간에 놓이는 거예요. 얘도 스택 공간. 자, 그래서 이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어, 프로세스는 생성되면 이와 같은 형태가 된다고 그랬죠. 아마 아까 여러분 결국은 이와 같은 형태가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얘를 좀 더 자세히 보면 이와 같은 형태가 돼요. 자, 그리고 실제 스택 공간은 여기에 있고, 그리고 힙 공간 여기 있고, 이거는 이제 비어 있는 공간이고, 그리고 전역 변수가 놓이는 데이터. 자, 그리고 여기 있는 함수, 그러니까 실제 소스 코드, 그쵸, 텍스트. 근데 주소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올라가요. 자, 왼쪽에 보면 주소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얘네들은 지금 보면 이 스택 공간에 놓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마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게 왜 스택 공간인지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위쪽에 있는 얘네들은 스택 공간. 물론 이 주소에 번지는 여러분들 컴퓨터하고 이 지금 실행한 결과하고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메모리 사이즈나 또는 그 컴파일러나 뭐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서 지금 현재 메모리 상태나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다이나믹은 동적 메모리 할당이라고 그러죠. 동적 메모리 할당은 어디에? 힙 영역에 이렇게 공간이, 그러니까 힙 영역에 이렇게 공간이 배정되는 거였죠. 그리고 소스 코드는 주소가 낮죠. 이 소스 코드는 실제로 이 텍스트 영역에 이렇게 놓여진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그 프로그램의 주소를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그 영역이 나누어져서 변수와 함수가 놓여져 있다라는 부분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자,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실행을 시켜보고 이 소스 코드를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여러분들 화면 나와 있는 거하고 이렇게 좀 이해를 해서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결국은 모든 프로세스는 텍스트와 데이터, 스택, 힙 영역으로 영역이 나누어져 있다. 그 네 가지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고 그 텍스트는 실제 사용자 소스 코드 아까 봤던 뭐 if문 이와 같은 소스 코드들이 놓여 있는 것이고 데이터는 글로벌 베리어블 그리고 스택 공간은 로컬 변수와 뭐 아규먼트, 리턴 돌아갈 곳의 주소 이와 같은 내용들이 있고 그리고 힙 공간에는 어떤 내용이 저장되죠? 힙 공간에는 동적 메모리 할당을 한 공간이 저장된다. 오케이. 어, 자, 이거는 이제 음, 조금 다른 방법으로 좀 다시 한번 살펴볼 내용인데, 그래서 프로그램하고 프로세스는 아까 얘기했듯이 얘는 실제로 하드 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 내용이고, 그렇죠. 그리고 얘는 프로세스는 실제로 그 메모리에 올려질 내용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우리가 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test.c라는 이름으로 아주 간단한 소스 코드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소스 코드를 작성을 하고 이 소스 코드가 메모리에 올려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GCC 컴파일을 해야 되죠. 근데 이제 컴파일을 어셈블리 언어로 컴파일 한번 해볼게요. 자, 마이너스 S 옵션을 주면 이 test.c라는 소스 코드를 test.s라는 이름의 어셈블리 소스 코드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test.c, test.s가 있죠. 오케이. 자, 그래서 자, 어, test.c 소스 코드가 있고 test.s 한번 내용을 한번 볼게요. test.s를 이렇게 치면 얘는 얘는 어셈블리 라인으로 지금 쭉 보여져요. 근데 이제 얘는 한마디로 컴파일 된 거죠. 그래서 컴파일 된 얘네들은 특정한 영역별로 구부 영역이 좀 나누어져요. 그래서 아까 봤던 우리가 데이터 영역. 그래서 데이터 영역은 글로벌이라는
변수들은 다 데이터 영역에 저장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역 전역 변수들은 그래서 이만큼은 어, 실행될 때 데이터 영역에 올려질 것이고 자 그리고 이제 이 메인 함수 안에서 이 소스 코드들 얘네들은 뭐다? 텍스트 영역에 저장될 것이고 자 그리고 자 보면 push라는 함수가 그 명령어가 있죠 어셈블러로 자, 이 push는 뭐냐면 지역 변수를 어디다가 스택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스택에다가 자 그래서 push 하는 부분 얘네는 어디 음, 그래서 스택에 공간이 할당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셈블리 코드로 변환된 것만 보더라도 이렇게 영역이 나눠져서 이렇게 그 프로세스가 구성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실습도 여기 나와 있는 명령어대로 얘들을 쭉 해서 한번 해봅시다. 오케이. 마이너스 S 옵션을 줘서 컴파일 할 수 있고, 오케이. 자, 이 부분은 뭐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고, 뭐 그냥 똑같은 내용에 중복되는 내용이에요. 프로세스는 하나가 만들어지면 그 프로세스는 여러 가지 상태로 그때그때 실행하는 상황에 따라 상태가 바뀌어요. 상태가 바뀐다. 그래서 이 프로세스 하나는 맨 처음에 사용자 모드에서 실행된다. 사용자 모드라는 게 어, 여러분들 이제 우리 쉘에서 프로그램 실행시키면 그 모든 프로그램들은 다 사용자 모드로 일단 실행이 돼요. 사용자 모드로 실행이 되고 근데 여러분들이 사용자 모드에서 시스템 호출을 하게 되면 커널 모드로 바뀐다. 시스템 호출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다? 운영체제에 있는 소스 코드를 쓰고 싶으면 호출하는 게 이제 시스템 호출이고 그거는 이제 커널 모드로 바뀌어요.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커널 모드로 이제 예를 들어서 사용자 모드에서 시스템 호출하면 커널 모드에서 예를 들어서 어, 그 입출력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커널 모드에서 하드디스크에서 읽고 쓰고를 요청을 하면 하드디스크는 속도가 아주 느리기 때문에 읽고 쓰고 돌아올 때까지 이 대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슬립 모드로 빠져요. 그러다가 입출력이 끝나면 다시 깨어나게 되면 다시 돌아와서 커널 모드로 실행하다가 다시 사용자 모드로 돌아갈 수도 있고, 어쨌든 이 프로세스는 각각의 상태가 여러 가지 상태로 바뀔 수 있다, 변화될 수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실제 현재 시스템에서 그 프로세스가 어떤 프로세스가 실행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예, 눈으로 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PS라고 입력을 하면 현재 그 현재 세션에 그러니까 현재 이 실행하고 있는 이 현재 쉘에 어, 실행되고 있는 프로세스. 그러니까 한마디로 현재 쉘에는 그냥 배시하고 지금 방금 실행시킨 PS하고 아주 간단하게 이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그러니까 전체 시스템 전체로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은 프로세스들이 백그라운드로 돌고 있거나 다양한 형식으로 실행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모든 프로세스를 다 보고 싶다. 그럼 프로세스 EF라는 옵션을 주면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아주 많은 프로세스를 음,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 프로세스를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또는 탑이라는 명령을 한번 쳐볼까요? 자, 탑이라는 명령을 치면 현재 실행되고 있는 프로세스를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보여주고 그래서 어, 각각 프로세스가 CPU를 얼마나 쓰고 있는지 뭐 이와 같은 내용들을 실시간으로 데이터에서 보여준다. 밑에 그 실행되고 있는 애들만 이렇게 보여주고 이 아래쪽으로 가면 안 보이는 애들은 실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이제 보여지는 게 없겠죠. 자, 자, 이번에는 이제 프로세스들을 식별을 한번 해봅시다. 식별. 어, 그 프로세스는 각 프로세스마다 각자 아이디를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은 각자 아이디를 하나씩 가지고 있죠.
그 아이디가 학교 안에 있을 때는 여러분들 학번이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사회 구성원으로 자라고 있을 때는 결국은 이제 정부에서 여러분들을 관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정부에서 여러분들을 관리를 할 때는 어, 그 관리하는 번호가 따로 있죠. 주민등록번호로 여러분들을 관리를 하고 있죠. 자, 마찬가지예요. 프로세스도 이 시스템에서 실행되려면 유일한 값으로 관리가 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유일한 값은 프로세스 아이디예요. PID 줄임말이고, 그래서 프로세스 아이디를 우리가 좀 찾아낼 수 있는 거죠. 현재 실행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의 이 프로세스의 프로세스 아이디는 얼마이냐. 그래서 그걸 알 수 있는 함수는 getPID이고, 자, 그리고 getPPID 있는데, getPPID는 부모 프로세스의 PID를 마찬가지로 이렇게, 알고 싶을 때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 코드를, 자, 이 소스 코드를 바로 한번 작성을 한번 해봅시다. 이 소스 코드 하는 일은, 이 메인 함수가 실행되고, 그리고 나서 getPID 하면 이 그러니까 지금 실행하고 있는 이 PID, 이 프로그램의, 프로세스의 아이디를 얻어올 수 있어요. 그리고, 어, 그 부모 아이디 또한 얻어올 수 있다. 부모 아이디 또한. 자, 그래서, 자, 오케이. 자, 그래서, 이 get PID는, 자, 이 PID는 방금 지금 실행했던 이 실행한 프로세스의 아이디고, PPID는 부모 프로세스의 아이디예요. 부모 프로세스 아이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해야 될 게, 지금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쉘에서 내가 실행을 했죠. 근데 쉘에서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면, 그 프로그램 입장에서는 누가 자기를 실행시켜 준 거예요? 쉘이 실행시켜 준 거죠. 그래서 나를 실행시켜 준 사람을 보통 부모 프로세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나를 실행시켜 준 프로세스를 부모 프로세스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get PID 입장에서는 부모 프로세스는 누구죠? 쉘이죠, 쉘. 당연히. 그래서 쉘의 프로세스 아이디를 또 이렇게 받아올 수 있다. 자,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PS. 아까 PS 하게 되면 현재 실행되고 있는 프로세스 아이디를 알려달라고 그랬고, 배시의 PID가 335860이고, 마찬가지로 얘도 음, 똑같죠. 그래서 이 배시의 프로세스 아이디와 얘는 프로세스 아이디가 똑같으니까 결국은 배시가 최종적으로 이 부모 프로세스이구나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조금 또 다른 개념으로는 프로세스에는 그 프로세스의 그룹이 있어요. 프로세스의 그룹. 그러니까 프로세스 아이디가 있고, 그리고 프로세스 그룹이 있어요. 프로세스 그룹은 그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모여서 하나의 프로세스 그룹이 되고, 그리고 그 프로세스 그룹은 그러니까 그룹 아이디가 만들어진다. 그룹 아이디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그룹에는 뭐 이제 그룹 리드가 반드시 하나 있다. 그룹 리드가 있고, 이 그룹 리드는 프로세스 그룹 아이디 줄임말로 PGID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프로세스 그룹 아이디를 얻어올 수 있다. 그래서 프로세스 그룹 아이디를 얻어올 수 있는 방법은 뭐 어, 프로세스 그룹 하면 호출한 프로세스의 그룹 아이디를 리턴하고, 자, 그리고 get 프로세스 그룹 아이디라고 주고, 그리고 해당하는 뭐 어떤 특정한 프로세스의 아이디를 주면, 자, 이 지정한 PID의 프로세스 그룹을 반환할 수 있다. 그러니까 프로세스 그룹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프로세스 그룹을 이렇게 또 set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그냥 참고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바꿀 수도 있구나 정도까지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세션이라는 개념도 나오는데, 세션이라는 개념도 나오는데, 우리는, 그 터미널 하나에 프로세스 아이디가 여러 개 만들어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화면 하나가, 사실 이 화면 하나가 하나의 그러니까, 터미널이고, 터미널 안에서, 어, 뭐, 프로세스가 이렇게 여러 개 만들어질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개 만들어질 건데, 그래서 이 터미널 안에 있는 이 프로세스들은 모두 다 하나의 세션이고, 그래서 얘네들은 우리가 세션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그 중에서 하나가 세션 리더가 된다. 세션 리더가 된다. 또는 세션 아이디를 가지고 있게 된다. 오케이.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 뭐, 그래서 사실 뭐 특별한 건 없어요. 그래서, 세션 아이디를 얻어올 수도 있고, 그리고 세션 아이디를 우리가 지정할 수도 있다. 음, 정도. 정도를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소스, 이 아주 간단한 예시를 가지고 그룹 아이디, 프로세스 그룹 아이디, 그리고 세션 아이디,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각각 출력을 해볼 수 있고, 그래서 PID는 하면, 그쵸. 현재 실행되고 있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프로그램이죠. 이 프로그램 아이디를 알려주세요라는 거고, 그리고 이 프로그램에 마찬가지로 그룹 아이디 알려주세요라는 거고, 자, 그리고 get SID에다가 0을 넣어주면, 음, 현재 프로세스의 세션 아이디를 또 마찬가지로 리턴해준다. 이제 이게 좀 어쨌든 좀 다양한 방법으로 세션 아이디와 그룹 아이디를 이렇게 우리가 얻을 수 있다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한번 그 코딩을 하고 아주 간단하니까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중요한 내용이 또 나오는데 프로세스 실행 시간을 우리가 측정해 볼 수도 있어요. 프로세스 실행 시간. 근데 이제 프로세스의 실행 시간은 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프로세스 실행을 하고 그 시작 시간과 이렇게 끝 시간이 있고 이 사이를 우리가 측정을 한번 해봤죠. 지난 시간에 측정을 해봤는데 근데 이제 오늘 조금 다른 방법으로 생각을 좀 해볼게요. 물론 이렇게 이 시작 시간과 끝 시간을 측정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실제로 이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프로세스가 실제 그러니까 잠깐 이걸 볼게요. 어, 시스템을 실행한 시간과 사용자를 실행한 시간, 그러니까 좀 두 부분으로 좀 나눠져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용자 실행 시간부터 먼저 얘기하면 사용자 모드에서 프로그램을 실행한 시간, 예를 들어서 자, hello.c라는 있고 여기 안에서 int a는 0, b는 뭐 int b는 0. 자, 이렇게 되어 있고 if 뭐 또는 for 반복문줄 이렇게 이제 어쨌든 그 문장들이 좀 있겠죠. 이 문장들을 실행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사용자 실행 시간이에요. 사용자 모드에서 실행을 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시스템 호출 우리가 배운 게 뭐 있었죠? 예를 들어서 write 또는 read 이와 같은 시스템 호출을 실행시키면 그 시스템 호출은 결국은 음, 리눅스 커널 안에서 실행되겠죠. 그래서 리눅스 커널 안에서 실행되는 그 순수한 시간을 또 우리는 시스템 실행 시간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또 얻어올 수 있다. 자, 그래서 오케이. 뭐 어쨌든 크게 따지고 보면 시스템 실행하는 시간, 사용자 실행하는 시간으로 구분된다. 음, 구분해서 우리가 측정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 측정하는 방법은 times라는 함수를 이용할 수 있어요. 함수라는 함수를 이용할 수 있고, 자, 이 함수는 리턴을 하는데 리턴할 때 클럭 언더바 t라는 이름으로 리턴을 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times 말고 time은
초를 리턴했죠. 몇 초인지. 근데 얘는 이제 클럭을 리턴하는데, 이제 어, 클럭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1초에 몇 번 진동이 있는지, 그러니까 뭐 주파수하고 비슷한 개념이죠. 그래서 1초에 몇 번, 진동을 발생시켰는지를 나타내는 단위가 클럭 또는 클럭틱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그 초를 반환하는 것이 아니고 클럭틱을 반환한다. 클럭이 몇 번 이렇게 진동했는지 그걸 반환한다. 그리고 이 스트럭처 TMP의 버프,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버프 안에는 그래서 이런 구조체, TMS는 이렇게 구조체가 생겼고, 음, 그 안에는 실제로 사용자 모드에서 실행한 시간과 시스템 모드에서 실행한 시간을 구분해서 담아 놓는다. 그래서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는 게 아마 바로 보는 게 조금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프로세스 실행 시간은 소스 코드를 일단 이렇게 한번 작성을 한번 해봅시다. 소스 코드를 잠시 멈추고, 오케이. 자, 소스 코드를 이렇게 한번 작성을 했어요. 작성을 했어요. 자, 오케이. 자, 이렇게 작성을 했고, 이 소스 코드를 여러분들이 작성을 다 했으면, 자, 이 소스 코드를 좀 볼게요. 자, 여기서 조금 봐야 될 부분이, 자, 이만큼이 첫 번째, 그 시작, 측정을 했어요. 자, 그리고 이만큼이, 종료 또 측정을 했어요. 음, 그래서 이 사이에 있는 시간 우리는 측정을 할 거고, 근데 이 사이에 이제 이런 일들을 뭔가 일을 할 거, 뭐 크게 의미 없는 어떤 뭔가 일을 할 거고, 자, 어쨌든, 그리고 나서 이제 출력을 해보는데, 이 T1하고 T2는 아까 봤던 이 시작 지점에서 측정한 클럭, 그리고 종료되는 시점에서 측정한 클럭을 각각 출력을 하고 있어요. 각각 출력을 하고, 자, 그리고 여기 보면, 버프에 TMS U 타임하고 S 타임 나오는데, 그러니까 U 타임은 아까 실제로 프로그램이 실행되면은 사용자 실행 시간과 시스템 실행 시간이 나눠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 커널에서 실행한 시간과 실제로 사용자 소스 코드를 실행한 시간이 좀 나눠져요. 음. 그래서 이 커널 안에서 호출되는 시간은 결국은 시스템 호출 실행 시간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출력을 해보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가공을 좀 하는데, 리얼 타임, 그러니까 실제로 시작에서 측정까지 절대적으로 물리적으로 걸린 시간을 우리는 T2에서 T1을 빼면 되고, 근데 이제 아까 우리가 봤듯이 클럭이니까, 클럭은 초당 몇 번 진동하는지에 대한 그 진동 횟수이고, 그래서 초당 몇 번 진동하는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초당 횟수를 나누면 초가 반환되겠죠. 초로 변환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초를 변환하기 위해서 실제로 현재 클럭이 1초에 몇 번 발생하는지를, 틱이 1초에 몇 번 발생하는지를 이렇게 특정한 함수 이름으로 알아볼 수 있고, 자, 그래서 그 알아본 값이 CT이고, 그래서 T2에서 T1을 뺀 것을 CT로 나누면, 그렇죠. 여기서부터 시작부터 종료까지의 이 실행 시간 간격이 될 것이고, 얘를 어, 초 단위로 이제 환산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는. 자, 그리고, 아까 우리가 여기서 타임하고 버퍼를 가지고 왔는데, 버퍼 안에는 뭐가 있는 거죠? 아까 봤듯이. 사용자 실행 시간과 버퍼 안에는, 버퍼 안에는 사용자 실행 시간과 시스템 실행 시간이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죠. 그리고 이 아래쪽은 뭐 차일드에 대한, 자식에 대한 건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는, 뭐, 그, 비중 있게 다루진 않을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얘를 마찬가지로 다시 어, 사용자 실행 시간을 클럭으로 나누고 그 시스템 실행 시간을 클럭으로 나누면 마찬가지로 초로 환산 변환될 수 있겠죠. 초로 변환될 수 있겠죠. 그래서 초로 변환해서 그 내용을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게, 이 버퍼를 측정하는 이 시점에, 그러니까 이 한마디로 이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이 프로그램이 순수하게 실행되는 시간이 있겠죠. 그 실행되는 시간을 쭉 실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측정하는 이 시점까지의 사용자 시간과 시스템 시간을 측정해서 이 측정하는 그러니까 이 함수를 호출하는 시점에 그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 메인 함수 처음부터 여기까지 쭉 실행하는 이 시점까지의 사용자 시간과 시스템 시간을 여기다가 담는 거예요. 이 버퍼라는 곳에다 담아서 어디 여기서 이제 출력을 해보는 거죠. 자, 실행을 해볼게요. 음. 자, 이렇게 이제 실행을 한번 시켜보니까, 이렇게 실행을 시켜보니까, 어, 자, 이렇게 실행을 시키니까, 어, 아까 우리가 출력했던 T1, T2 나오고, 그리고 리얼타임, 유저 타임, 그러니까, 실제로 실행한 시간은 1.2초 걸렸고, 그리고 사용자 코드를 실행한 시간은 0.2초 걸렸고, 시스템 사용하는, 그러니까 커널 함수를 실행한 시간은 뭐 전혀 시간이 걸리진 않았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근데 실제 1.2초 했는데 왜 이거밖에 안 걸렸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까 보니까 소스 그 함수 안에 이 슬립이 있죠. 그러니까 슬립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지 그냥 잠을 잔 거죠. 그래서 잠을 자는 시간을 빼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나와요. 자, 그리고 이제 저 팁으로 여러분들이 타임이라는 그 명령어가 있어요. 타임이라는 명령어 치고 다시 타임즈를 하고 엔터 치면, 자, 이 명령어는 뭐냐면 타임즈라는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때 실행시켜서 그 것에 이 실행한 거에 실행한 프로세스의 시간을 측정해 보세요라는 명령어예요. 이제 이만큼은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이었고 이만큼에 있는 출력은 이 타임이라는 명령어가 출력해 주는 거고, 그래서 타임이라는 명령어가 리얼타임은 1.262, 유저는 1. 이렇게 나오고 시스템은 뭐 이렇게 나오네. 좀 더 얘가 좀 더 그러니까 정교하게 좀 더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좀 더 그 세밀한 단위로 시간을 측정했으니까 실제로 얘는 어 1ms 걸렸는데 이제 우리 여기서 출력은 소수점 첫째 자리밖에 안 했으니까 아마 이제 보이진 않나 보죠. 보이진 않는 상황인 거죠. 오케이. 자, 이 부분 오케이. 이 부분 방금 설명한 내용이고. 자, 이제 그 환경 변수에 대해서 조금 살펴봅시다. 환경 변수. 이 모든 프로세스는 프로그램이 실행을 할 때 기본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환경 변수가 있어요. 환경 변수. 그래서 이 어떤 프로세스가 실행될 때 가지고 있는 환경 변수들이 있고, 그 환경 변수들은 뭐 로그인 이런, 로그인 쉘, 터미널, 그리고 경로, 뭐 이렇게 한마디로 패스, 그리고 터미널 이름, 이와 같은 다양한 환경 변수들이 있고, 그 환경 변수들은 대문자로 관례적으로 대문자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 쉘도 하나의 그 프로세스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env라는 이름의 그 명령어를 치면 현재 가지고 있는 이 쉘이 가지고 있는 쉘이 이제 실행되고 있으니까 프로세스죠. 이 프로세스의 환경 변수들이 이게 쭉 나와요. 자, 이렇게 환경 변수들이 쭉 나온다.
자, 그리고 이 환경 변수들을 쭉 나오고, 이 환경 변수를, 어, 마찬가지로 우리가 설정할 수도 있고, 그리고 환경 변수를 우리가 또 읽어볼 수도 있고, 이제 뭐 그런 게 있어요. 이건 뭐 사실 아주 간단하니까 여러분들 그냥 아주 간단하게만 살펴볼게요. 네, 소스 코드를 이렇게 작성을 하면, 자, 이 get env라는 이름의 변수, 함수를 사용하면, 그리고 여기 안에 인자를 넣어주면, 쉘이라는 환경 변수가 실제로 현재 값이 어떤 값인지를 우리한테 보여준다. 그래서 네, 이렇게 하면, 어, 지금 이 쉘, 이 프로그램이 실행할 때 프로세스가 되고, 이 프로세스가 가지고 있는 환경 변수는 쉘에는 뭐, 이 배시라는 환경 변수가 설정되어 있다라는 뜻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쉘에다가 우리가 알고 싶은 그 환경 변수들을 다양하게 여기에다 넣어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넣어볼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 패스를 여기에다가 경로 이렇게 넣어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현재 설정되어 있는 패스도 출력해 줄 수도 있고, 자 그리고 어, 우리가 환경 변수를 이렇게 설정할 수도 있어요. put 해서 지정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원래는 쉘은 환경 변수가 빈 밑에 배시, 본 어게인 배시였는데 우리가 임의로 이렇게 지정할 수도 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음, 그래서 put env 하면 이게 내가 해보니까 지정했어요. 지정을 하고 근데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여러분들 조금 고민 좀 주의해야 될 게 이렇게 환경 변수를 바꿨고 근데 이제 지금 이 바꾸고 나서 현재 환경 변수에 쉘이라는 쉘 환경 변수를 다시 한번 봤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이 명령어를 아마 우리가 지금 배웠는지 내가 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여러분들한테 이 명령어는 env고 이 파이프를 이게 파이프라고 그러는데 이 파이프를 여기다 주면 이 명령어의 결과가 입력으로 들어가요. 이 파이프를 주면. 그럼 이 입력을 받아서 다시 이 입력에 가지고 어떻게 이 명령을 실행해요. 그러면 env 하면 이제 아까 봤던 쭉 목록들이 환경 변수들 쭉 나오죠. 이 환경 변수들을 자기의 입력을 취해서 그 입력된 결과를 가지고 그랩해서 쉘. 그랩이라는 명령어는 뭐라고 배웠죠, 우리? 그랩은 이 중에서 쉘이라는 문자와 매칭되는 문자를 쭉 찾는 거죠. 찾아서 있으면 그 내용만 이렇게 출력해 줄 수 있죠. 자, 그래서 그랩해서 쉘 해보니까 현재는 배시로 되어 있어요. 근데 나는 분명히 시쉘로 바꿨는데 배시로 되어 있네. 자, 여러분들 조금 조심해야 될 게 여기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명령어를 실행하는 시점에서는 어디서 실행했어요? 그러니까 쉘에서 실행한 거죠. 쉘에서 실행한 거죠. 쉘에서 실행했어요. 그리고 쉘이 얘를 그 실행시켜 준 거죠. 그럼 쉘은 부모 프로세스가 되는 거고, 얘는 쉘이 실행시켜 줬기 때문에 자식 프로세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자식 프로세스 안에 있는 환경 변수를 이렇게 막 바꿨어요, 우리가. 바꿨는데 그 바꾼 것은 부모 프로세스 안에 있는 환경 변수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부모 프로세스의 환경 변수를 아무리 살펴봐도 바뀌어 있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set env라는 환경 변수 설정하는 뭐또 게 있는데 이게 뭐 특별하지는 않아요. put env 할 때는 환경 변수 이름 주고 여기 이꼴 주고 뒤에
값도 이렇게 한꺼번에 지정을 했죠. 근데 set env를 하면 어, 환경 변수 주고 그리고 값을 이렇게 그러니까 분리해서 이렇게 우리가 설정할 수도 있다. 뭐 그 차이가 있고 그리고 인자가 하나 더 들어가는데 기존의 쉘이라는 환경 변수에 어떤 값이 있으면 그 값을 덮어 쓸 거냐 말 거냐를 이 세 번째 인자로 지정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있죠. 그래서 이 세 번째 인자가 얘였고 그래서 이 오브라이트 얘가 1이면 일이면 값이 기존에 있더라도 이미 값이 있더라도 덮어 씌울 거고 값이 없으면 덮어 씌우지는 값이 있으면 덮어 씌우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set env에서 0으로 했고 얘는 1로 했죠. 그래서 set env가 쉘에다가 원래 쉘은 기본적으로 빈에 막 배시로 되어 있으니까 값이 있어요. 있는데 0으로 주니까 값이 있으니까 설정 안 할 거고 근데 값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덮어 씌우겠다고 하면 이따가 1 주면 이제 덮어 씌울 거예요. 덮어 씌우고 나서 출력해보니까 출력해서 보니까 그러니까 1번에서는 뭐 그냥 원래 자기 자신 거고 2번에서는 덮어 씌우려고 했는데 이미 값이 있으니까 덮어 씌우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 3번은 어때요? 3번은 뭐 덮어 값이 있더라도 덮어 씌우라고 했으니까 덮어 씌우고 그래서 이렇게 덮어 씌워진 결과를 우리가 볼 수 있다. 자, 그래요. 여기까지 쭉 살펴보고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실습들도 쭉 다 해보고 그 개념들을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오케이. 여기까지 할게요.